안녕하세요. 광야의 임광택입니다. 오늘은 합주 여행하는 브이로그를 촬영하려고 합니다. 대전에서 서울을 가는 짧은 여정이지만 기타리스트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 촬영 일자는 25년 11월 19일과 20일 이틀간입니다. 햇살이 좋아 보여 옷을 얇게 입고 왔는데 날씨가 쌀쌀해서 따뜻한 라떼를 들고 대전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홍대를 갈 때에는 차량보다 기차를 타는 것을 선호합니다. 역 안에 들어오니 성심당이 보이네요. 오늘은 성심당에서 빵을 사지 않고 구경만 할 것입니다. 등 뒤에 무거운 기타 가방을 메고 있고 왼손엔 커피, 오른손엔 카메라를 쥐고 있어 굳이 주고 싶은 사람도 없는데 빵을 살 생각이 없습니다. 한여름과 한겨울에 무거운 기타 가방을 메고 가는 기타리스트를 보면 괜시리 마음이 눅눅해집니다. 그럴 땐 보컬이나 드럼이 부러워집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장비를 간소화하는 걸 선호합니다. 무거운 기타도 실을 뿐더러 무거운 이펙터 가방 혹은 앰프를 들고 다니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기타와 꾹꾹이 몇 개, 딱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세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유튜브를 자주 보시나요? 저는 공중파 채널보다 유튜브를 더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채널과 유튜버들은 많지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고고씨, 곽튜브, 돈슐랭, 로텐션, 그리고 더들리. 더들리는 제가 참 좋아하는 유튜버입니다. 더들리 팬이라면 모두 다 아시는 곤란하다라는 대사. 25년 올해 2월 7일에 발표한 광야의 야옹이라는 노래를 보면은 제가 작사를 하였는데요. 여러 가지 함정들을 붙여놓고 망치고 싶은 걸 알아. 그렇다고 없었던 걸 있게 하는 마법을 쓰면 곤란해. 여기서 곤란하다는 더들리에서 따온 것입니다. 세상에는 곤란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나무 밑에 양이 꽃밭을 망치는 그런 일들 같은 것들이죠. 마치 마법처럼 없었던 걸 있게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마법을 부리는 사람들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취향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실제로 보지도 못했을 텐데 저를 안다고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싫습니다. 싫어요. 하지만 제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각과 주관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는 마법을 쓴다고 표현합니다. 마법을 쓰는 거는 곤란해요. 저의 마지막 연애가 22년 11월인데 제가 연애를 하고 있다면은 저희 어머니는 참 좋아하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마법 얘기는 이만하도록 하고 오늘은 오랜만에 합주를 하러 갑니다. 홍대로 갈 거예요. KTX는 산천이나 청룡 모델을 선호하는데 청룡 모델은 배차가 많이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차에서는 유튜브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대체로 어느 곳에 가거나 헤드폰과 카메라 한 대는 가지고 다니는데 헤드폰은 보스 QC45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카메라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즈모 포켓3를 가져왔어요. 공연장에서 일했던 전전 직장에서부터 퇴사 이후 여행도 가고 이것저것 재미난 것들 한 영상들도 오즈모 포켓3로 많이 촬영을 하였는데
이러한 영상들을 앞으로 차차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씨처럼 재미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그동안 올리지 않았어요. 퇴사 후 열심히 운동을 해서 20kg도 감량을 하였고 음반 제작을 하면서 스튜디오에서 녹음도 하고 곡 작사 작곡을 어떻게 했는지도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서울역에 도착하였네요. 여전히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10대와 20대 때에는 이러한 서울이 좋았었는데 요즘은 서울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변한 건지 서울이 변한 건지 모르겠는데 서울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지셨지만 어머니께서 편찮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이 대전에서 사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큰 주제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서울의 무분별한 확장이나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서울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온 서울은 그래도 반갑네요. 공항철도는 제가 좋아하는 지하철입니다. 6호선도 좋아했는데 공항철도를 한동안은 많이 탔어요. 꽤나 쾌적한 지하철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대 입구 도착하였습니다. 한때 연희동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홍대를 와서 그런지 반갑습니다. 하지만 기타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힘이 듭니다. 어깨가 너무 아프네요. 아점으로 전복 미역국만 먹은 탓인지 배는 고팠지만 합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합주실로 향하고자 합니다. 이른 저녁 약속이 있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좋아했던 음식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지하철 홍보물에서 에스파의 윈터님을 발견해서 반가웠습니다. 광야에 있어 에스파는 마치 친정 식구와도 같은 존재이니까요. 최근 작업인 리치맨과 더티워크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광야 세계관을 떠났다고는 하나 나비스와 연관이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에스파와 나비스 모두 응원합니다. 결속은 우리의 무기이니까요. 그럼 더 걸어가 볼까요? 킨더조이님이 보이십니다. 합주실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합주실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빨리 왔네. 오랜만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옷을 얇게 입고 왔대? 추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바뀌었어. 아, 그러네. 구조가 달라졌네. 거의 우리는 몇 달 만이죠, 이게? 거의 6달? 여섯, 아 6달 안 됐나? 6달인가? 오케이. 6달 만에 봐도 엊그제 본 것만 같습니다. 밴드 멤버라는 게 그런 것이겠지요. 가져온 짐을 풀어 세팅을 해봅니다. 흔히들 꾹꾹이라고 하지요. 저는 이펙터 페달을 4개를 사용합니다. 15년도에 남방기행이라는 밴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렉스를 제외한 3개의 이펙터 페달을 사용하였습니다. 23년도 5월 공연을 준비하면서 렉스 페달을 구입하였고 그전에는 3개의 페달을 사용하였기에 지금껏 세팅은 동일합니다. 이펙터는 크게 드라이브와 공간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리버브를 좋아합니다. 딜레이의 인위적인 느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퍼즈는 8만원에 구입한 미국의 퍼즈 박스이고 레슬리우스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데 부스터로 가끔 양념처럼 기능합니다. 후추 같은 존재입니다. 기타는 사기당한 기타입니다. 다만 알고서 사기당한 기타입니다. 뮬이라는 중고 거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2005년에 100만 원을 주고 구매하였습니다. 77년도 S 넘버 펜더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인데 100만 원이라면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나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찾아갔었는데 소리는 좋았지만 장력이 너무나도 세서 010 게이지에도 불구하고 011, 013 정도의 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검정색 하드 케이스에는 한글로 헝그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쨌든 소리는 좋았기에 구입을 하였고 몇 년 후에 셋업이라는 친구에게 기타를 수리받았습니다. 넥만 팬더이고 바디의 출처는 알 수 없습니다. 픽업도 3단 셀렉터가 아닌 5단 셀렉터입니다. 조립의 문제인지 장력이 세서 손가락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한 대뿐인 기타입니다. 좋은 장비란 의도에 맞춰서 내가 잘 다룰 수 있고 익숙한 악기가 좋은 장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합주는 설레이는 일이 있습니다. 신곡을 처음으로 맞추는 날인데 합주를 하면은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제목은 순간을 영원으로입니다. 멜로디와 가사는 계속 수정 중인데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원에서 순간들을 빼면 무엇이 남을까? 순간들을 다 더하면 영원이 될까? 라는 생각을 담은 가사입니다. 어찌되었건 순간들이 모여 영원이 될 것이고 순간들을 작곡을 잘하면 멋진 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맛보기로 신곡 첫 합주를 들어보실까요? 순간을 영원으로 시작합니다.
2시간이 안 되는 합주가 끝났습니다. 신곡 포함 10곡이 넘는 곡을 해야 되니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몇 주 뒤에 다시 모여서 연습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전시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전시 제목은 말달리자로 크라잉넛 30주년 기념 전시입니다. 25년 10월 25일부터 26년 1월 31일까지 홍대 상상마당에서 진행됩니다. 멤버들과 함께 전시를 관람하였습니다. 보컬인 냇물 씨는 이날 일본 출장이 있어서 합주를 함께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광야는 2가지 버전을 준비 중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과 같이 냇물 씨가 보컬인 버전이고, 두 번째는 냇물 씨가 없이 잼밴드 형식의 연주 중심의 밴드입니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융통하여 밴드를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밴드를 하는 입장에서 30년을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밴드가 팬과 함께 30년 동안 성장하고 달려온다라는 건 어느 누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 비결을 이번 전시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이유는 우리가 음악만 들어봐도 알 수 있지 않나요? 저는 크라잉넛과 노브레인을 중학교 때 접하였습니다. 이후에 제 기타를 수리하고 셋업을 해준 조영호라는 친구에게서 접하였는데, 중학교 축제 때에는 말달리자를 공연하였고 고등학교 음악 시간에는 청년복도 맹진가를 연주하여 음악 선생님에게 사탄의 음악을 연주하지 말라고 혼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홍대에 공연을 보러 와서 우연히 성기환 선생님의 생일 잔치에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이후에 한예종에서 공부를 할 때 영상원 수업 중 텍스트와 소리라는 제목의 수업이 있었는데 담당 교수님이 성기환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수업에는 이랑 씨도 같이 수업을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업의 내용과 주제가 흥미로워서 열심히 수업을 들었더니 A+ 성적을 받았습니다. 언젠가 텍스트와 소리 수업에 참여하였던 뮤지션들끼리 모여 공연을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크라잉넛 2집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2002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전인 2001년에 가족들과 가족 여행을 떠났는데 영호에게 서커스 매직 유랑단 테이프를 빌려서 가족 여행 내내 크라잉넛 2집을 차에서 들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여행은 크라잉넛 음악으로 기억될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음악은 시간 예술입니다. 시간 속에서 음을 재료로 사람을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시가 사람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를 보던 와중에 반가운 포스터를 발견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크라잉넛 쇼에 석요그룹 사운드라는 이름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뒤풀이에서 크라잉넛 형들이 조언도 해주시고 타바코 주스 보컬 형이 홍대에 이런 기타가 없다면서 제 얼굴에 뽀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 예술인 음악은 참으로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음악을 이루고 이러한 음악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전시가 말달리자인 것 같습니다. 각각의 멤버들의 부스를 만들어 각각의 방을 통해 멤버들의 개성을 드러낸 점도 좋았습니다. 전시 곳곳에 있는 고양이를 비롯해서 동물들의 그림과 이미지들이 참 재미있었고
배가 너무 고파서 강지성 형을 만나서 빨리 밥을 먹으러 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달리자 전시는 아카이빙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아카이빙 전시는 아카이브 대상의 가치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라이넛의 30년간의 음악 인생과 예술, 그리고 음악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 전시라고 생각하기에 좋은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전시를 보고 나오자마자 강지성 형과 함께 무라를 갔습니다. 무라는 제가 참으로 사랑하는 음식점입니다. 그중 최애 메뉴는 치킨 돈부리인데 메뉴판에 치킨 돈부리가 없길래 이제는 안 하시냐고 여쭤보니 같은 금액의 메뉴를 선택하면 만들어 주시겠다고 흔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참으로 사랑하는 치킨 돈부리입니다. 맛도 맛이지만 석사 과정 중 논문 쓸 때 힘들 때 여기에 와서 이 치킨 돈부리를 먹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어요. 요즘같이 용기가 필요한 시절엔 이 음식이 생각나곤 하였습니다. 확실히 맛보다 그때 추억과 생각이 음식도 그렇고 음악도 더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여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감사한 마음에 무라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이후에 방문할 때마다 사이드 디시 하나씩 주시곤 하였습니다. 고양이들이 많은 무라의 인테리어가 마음에 드네요. 다음번에는 망원 본점으로 가서 오랜만에 사장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점심에 이미 커피를 한 잔 마셔서 바닐라빈 라떼를 시켰습니다. 오늘은 강지성 형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커피를 샀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잼데이를 구경하기 위해 스트레인지 프루트에 방문하였습니다. 드럼 위에 앉아있는 고양이 인형이 참으로 귀엽습니다. 23년 5월 1일에 이곳에서 광야로 첫 공연을 하였습니다. 광야의 알록달록이라는 곡을 들어보시면 이곳에서 한 라이브 실황을 음원으로 발표한 곡입니다. 첫 공연을 음원으로 발표하다니 참으로 이상하고 패기 넘치는 짓 아닌가요? 궁금하신 분은 알록달록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중간부터는 즉흥 연주로 연주합니다. 그날의 분위기로 가는 연주가 때론 정해진 연주보다 좋을 때가 있잖아요. 잼데이 공연은 진행하기 쉽지 않은 공연입니다. 잼데이를 이전 직장에서 기획하고 진행해 본 바가 있습니다. 참여자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렇기에 호스트의 열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지성형 집에서 자기로 했기 때문에 공연을 전체 다 보지 않고 일찍 들어가고자 합니다. 잼데이가 오래오래 지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와서 노총각 남자 둘이 나는 솔로를 보았습니다. 솔로인데도 솔로이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나서 우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지성형을 만난 것이어서 밤새 이야기하다가 11시까지 침대에 뒤척이척 거리다가 아점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작은 중식당이라는 식당에서 라조육 덮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에 참으로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나 웨이팅이 있었지만 금방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어요. 동네 주민분들에게도 사랑받는 식당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집이 원래 맛있는 집이잖아요. 기다리던 라조요 덮밥이 나왔습니다. 반찬으로 먹는 것이라 간이 꽤나 있습니다. 처음 먹었을 때 뭔가 독특하다고 느껴져서 계속 생각이 나곤 하였습니다. 오늘에서야 또 다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어제 저녁 무라 이후에 먹은 것이 없어서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밥을 먹은 이후에 프리츠에 가서 따뜻한 카페 라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여기는 언제나 사람이 많네요. 유튜브를 편집하다 보니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은 숏폼을 내고 2주 후에 롱폼을 내는 계획이었는데 마음같이 되지는 않네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모양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 사는 기타리스트의 합주 브이로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